다시는 술 안 마셔야지 라고 다짐했건만 미치도록 견디기가 힘들다고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저는 10년간 알코올 의존증으로 살았습니다. 13년 동안 경찰 생활을 하면서 근무할 때 빼고는 거의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깨닫고 단 한 번에 술을 끊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 이 노하우 하나만 알고 가도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100%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금주하는 법. 자,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술을 마시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뇌가 마비되는 것이다. 이를 착각하지 말자. 둘째, 흡연자의 경우 담배부터 끊어라. 담배는 술을 부르고 술은 담배를 부르기 때문이다. 자, 셋째, 회식 자리에서는 한약 먹는다고 하고 밥부터 배불리 먹어라. 넷째, 술자리 때문에 인간관계가 걱정된다면 술을 더 사주고 대리운전기사가 되어주라.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람들에게 금주, 금연을 선포하라. 그리고 이를 비난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독려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멘탈을 잡아드리는 멘탈 폴리스 준교수입니다. 저는 2017년 9월부터 금주와 금연을 동시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단 한 방울의 술도 마시지 않고 있습니다. 담배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괴롭냐고요? 아니요. 전혀 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하우를 밝히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 술을 마신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술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술은 취미나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도구입니다. 적당히 취하면 기분도 좋고 서먹서먹했던 사이도 돈독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게 의과학적으로 따지고 보면 알코올이 체내로 들어와서 도파민을 생성하게 만들고 뇌의 일부 고통과 감정을 담당하는 기능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술을 마시면서 지금 이 술이 내 체내로 들어가서 소장에서 흡수가 돼서 뇌의 중추신경을 마비시킬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들 감정에 취해 한두 잔씩 권하다 보면 어느새 한 병, 두 병, 게다가 2차, 3차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처음 술을 마셨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굉장히 쓰고 독해서 인상을 찌푸렸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뇌 기능이 마비되면서 기분이 점점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이건 어디까지나 의과학적으로는 팩트입니다. 물론 술을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비즈니스하고 인간관계하고 그런 거 다 좋습니다. 문제는 술을 마시면서 쓰는 시간과 돈입니다. 게다가 만취한 다음날 숙취로 고생합니다. 머리가 멍해서 아무것도 집중해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차고 넘칠 만큼 돈이 많은가요? 아니면 시간이 많은가요? 아마도 부자가 아닌 이상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그토록 열심히 일을 하는 건가요? 단지 술 한 잔 마시는 순간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인가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는 건 잠시 쉬었다가는 의미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시는 술이 진짜로 여러분을 쉼으로 이끄는 것인가요? 아니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역주행하게 만드는 일일까요? 책 좀 봐야지. 유튜브라도 해볼까? 아니면 블로그로 부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맞습니다. 술 먹고 머리가 띵한 상태에서 무엇이 하고 싶겠습니까? 그저 널브러져서 자거나 해장이나 하고 싶을 테니 말이죠. 물론 소량의 음주로 인한 쾌락은 분명 삶의 활력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풍류를 즐길 만큼 넉넉하냐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볼 필요도 없고 계속해서 그냥 술을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리게 되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술을 안 마시면 뭐가 좋냐? 우선 건강이 좋아집니다. 술은 보통 밤에 마시게 되죠. 맛있는 안주와 식사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유혹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이러한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야 금주하는 것이 의미 있어진다 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경찰관으로 살면서 교대 근무를 주로 했기 때문에 밤낮 가리지 않고 마셨습니다. 당직이 끝나면 아침부터 막 밤까지 꽐라가 될 때까지 마셨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서울 시내를 한 3-4바퀴 돌고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영등포경찰서에서 근무했는데 분당 지금까지 오후 3시에 출발해서 저녁 8시가 넘어야 집에 들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밤새워서 근무하고 술을 마셨으니까 오죽했겠습니까? 자다 깨면 환승의 한 역이 지나쳐 있고 또 자다 깨면 완전 반대쪽이고 지하철에서 그냥 3-4시간씩 그냥 자는 게 일수였습니다. 그것도 경찰관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최소한 저 정도는 아닐 겁니다.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제가 술을 끊었다고 하니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던 저는 건강과 시간 그리고 돈이 계속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경찰 생활을 한 지 10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쏜살같이 지나가던 과거를 돌아보니 제 인생에 남은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범인 잡고 심지어 전국 1위라는 실적을 내고도 만점에 가까운 시험 성적을 받고도 승진 하나 제대로 못했습니다. 제 마음은 허탈하고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외국 유학도 다녀오고 자기 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때까지도 술을 마시는 빈도가 줄었을 뿐 술을 아예 끊는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 머리를 딱 스치고 지나가는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그건 내가 항상 추구하는 것들이 내 내한 본질이 무엇인가?
였습니다. 이런 생뚱맞은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아마도 경찰 생활 내내 죽음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그런 철학적인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제 결론은 바로 자유였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것은 물론 신체적, 심리적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에 있어 제일 먼저 걸렸던 게 바로 담배였습니다. 담배도 참 오지게 많이 폈습니다. 하루에 한 갑은 기본이고 당직이나 술을 마실 때는 막 2갑, 3갑도 거뜬했습니다. 참고로 금연만 하실 분들은 금연하는 법 영상을 여기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담배를 피우는 게 아니라 담배가 나를 피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니코틴에 중독되어 시간마다 나가서 담배를 피워했고 근무할 때도 조금만 틈이 나면 담배부터 찾았습니다. 자유는 물론 삶의 여유라고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배 연기와 함께 내뿜는 한숨뿐이었죠. 그리고 현실은 늘 그대로였습니다. 월급은 아무리 많은 사건을 처리해도 그대로, 만날 수밖에 없는 술에 취한 사람들, 잡아도 계속 생겨나는 범죄자들. 유일한 희망은 승진이었지만 전국 1위의 실적으로도 시험 성적 만점으로도 승진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인사국가 점수 관리를 제대로 못한 제 탓이 큽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경찰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완전한 울타리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저를 속박하고 옥죄는 것 같았습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덥거나 추워도 시간마다 나가서 피워야 하는 제 자신이 싫었어요. 마치 담배의 노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담배를 피우러 나가는 것은 행동을 하는 것이고 피우지 않는 것은 행동하지 않는 것이라는 아주 단순한 논리가 제 머리를 딱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 피우는 것보다 안 피우는 게 더 쉬운 건데 왜 여태 이걸 몰랐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나 학교에서 누군가 나에게 뜨거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야, 너 1시간마다 나가서 5분씩 서 있다가 들어와 라고 한다면 아마 인권 침해라며 고소하고 뉴스에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담배에 중독된 사람은 그 짓을 지금도 자기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땀을 막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또는 손발을 들들들 떨어가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담배를 피우는 것이 백해무익함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피웠던 담배는 쉽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금단 현상도 꽤 심했습니다. 목과 팔 부위에 막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간지럽고 항상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실패 끝에 저는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술을 마시면 여지없이 금연 의지가 꺾여버렸습니다. 왜냐고요? 술을 마시면 고통이나 통제를 담당하는 뇌 기능이 마비가 되는데요. 한 대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결국 다시 담배를 피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동시에 둘 다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첫날부터 3일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인데요. 평소 술 친구, 담배 친구들 옆에 있게 되면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한 뒤에 10일간의 장기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휴가는 가급적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담배는 물론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하는 제 아내가 옆에 있었기에 좀 수월했습니다. 혹시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술,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또는 모임부터 나가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도 나누면서 노하우를 공유한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런 곳을 못 찾겠다고요? 그러면 교회에 나가세요. 단 2단 사이비 같은 곳은 가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가려고 한다면 해당 교회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검색해 보세요. 아니면 교회 114라는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정상적인 교회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저는 그렇게 10일간의 휴가를 보내고 복귀했을 때 우선 갈망 현상이 사라졌습니다. 상쾌한 맑은 정신으로 아침을 맞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과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밌는 건 제 팀원들이 모두 비흡연자로만 구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때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환경도 바꿀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금단 현상은 3개월 정도 지속됐습니다. 가끔 담배 냄새를 맡거나 술 마시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휴대용 용각산을 가지고 다니면서 금단 현상의 징조가 보일 때 딱 먹었고 식후에는 재빨리 양치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담배로부터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술자리는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인드셋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태껏 술 때문에 금연에 실패했고 술 때문에 송사에 휘말리는 사람들을 보고도 또 술 마시고 싶냐? 라면서 스스로 설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이라는 녀석은 강력했습니다. 내가 먹기 싫어도 이전에 나와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들 때문이었죠.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술도 한 잔 안 마시면 무슨 낙으로 사냐 라는 등 온갖 비난을 듣게 되는데요. 저는 이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서 일부러 술자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술자리에 앉으면 밥부터 먹었습니다. 핑계는 한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하고 음료수로 함께 건배를 하면서 술 마실 때와 똑같은 텐션을 유지했습니다. 술 좀 마셔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배가 부르면요 술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음료를 마시다 보면 술 마시는 사람과 함께 분위기에 취해서 회식을 즐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술을 마실 때보다 저는 술을 더 많이 샀습니다. 게다가 술자리가 끝나면
제 차량으로 직접 그날 술 마신 사람들을 전부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난 그렇게는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우선 술, 담배를 끊을 의지가 없는 것이고 발전하고자 하는 욕구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개하는 방법을 강력히 추천드리는데요. 그것은 금주 또는 금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한 그룹은 비난 또는 유혹을 하는 사람, 다른 그룹은 금주, 금연을 독려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질 텐데요. 사실 저는 이것 때문에라도 금주나 금연을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술 마실 때는 막역한 친구 사이지만 술 안 마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한 조직에서 13년을 넘게 근무했습니다. 술로 맺은 인연은 술 안 마시면 거기서 끝입니다. 슬프지만 나도 그들도 마치 술 안주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술이 아니라 찐으로 정신적 교류를 나눴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술이나 담배가 아니더라도 언제든 연락하고 돈독한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나를 독려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야지 내가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이제 술, 담배 한번 끊어보실 생각이 마음에 드시나요? 그럼 100%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금주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술을 마시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뇌가 마비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를 착각하지 말자. 둘째, 흡연자의 경우 담배부터 끊어라. 담배는 술을 부르고 술은 담배를 부르기 때문이다. 셋째, 회식 자리에서는 한약 먹는다고 하고 밥부터 배불리 먹어라. 넷째, 술자리 때문에 인간관계가 걱정되면 술을 더 사주고 대리운전기사가 되어주어라. 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금주, 금연을 선포하라. 그리고 이를 비난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동요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의 금주, 금연이 성공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